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한 가운데 농민들이 곳곳에서 야적 시위에 나서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공공 비축미 수매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국 속에 국회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이름에 딴 초등학교 명칭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1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쌀값이 올해 유례없는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쌀 야적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난 농심을 담은 포대들이 장흥군청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돌입한 쌀 야적 시위는 전남에서는 영암과 해남, 담양 등 10여 곳에서 참여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 사태를 방치한 농정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정부 야적 재고미가 139만 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M&A 물량이 들어올 41만 톤. 이제 그런 속에서 밥쌀용까지 10만 톤 이상 이렇게 수입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거의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쌀에 비해 제값을 못 받는 전남 쌀은 무려 2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에 수확철인데도 거래마저 거의 끊긴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20만 톤 시장 격리 등의 조치는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쌀값 하락의 주범인 밥상용 쌀 수입 전면 중단과 공공 비축미 100만 톤 확대, 대북쌀 보내기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내 쌀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들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 가을 이후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모두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영암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반경 3km 안에서 6건이 추가로 발생했고 광주와 담양의 전통시장 등에서 확인된 AI까지 포함해 14건이 모두 광주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광주 전남의 오리농가 600여 곳에서 일제 소독과 검사를 추진하고 전남의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일제 입식과 출하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축협을 탈퇴한 조합원의 미환급 지분과 배당금을 찾아주는 운동을 이달 한 달 동안 펼칩니다. 미환급 지분에 대한 환급은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농축협이나 가까운 농축협에 신청하면 되고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속인 지분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장흥의 가시거리가 70m로 가장 좁혀져 있고요. 구례 90, 나주 16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오전까지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해지겠는데요. 광주가 21도, 나주와 화순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게 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요. 낮 동안에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현재 장성과 영광 4도, 담양 구례 3도로 아침 공기는 차갑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구례 20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어제 논란 속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 학계 등에서는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대책위원회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교육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 교육감은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로의 획일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독재로의 회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우리 사회를 온통 정치 이념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며 검정교과서 집필자인 주진우 교수는 현 정부가 검정에 통과시킨 역사교과서를 좌편향됐으니 국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메카시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검인정 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에 실패한 것이죠. 좀 더 솔직해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좌편향 역사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홍구 교수도 국정교과서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등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역사학계 안팎에서는 근현대사 부분이 왜곡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인 한홍구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헌법을 무시한 인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김인정 기자가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정화 반대를 꾸준히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국정화 교과서라고 해서 그 좋은 교과서 한 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그 교과서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교과서 시장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자유롭게 그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그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유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북한 공산 독재 빼놓고는 거의 하는 나라가 없는데 왜 하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추종해서 그걸 따라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학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저도 동료 사학자들과 함께 그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교과서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정부가 발표한 국정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좌편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편향의 기준이 문제인데 지금 그 지난번에 나왔었던 뉴라이트 교과서, 교학서 교과서 같은 것들이 극심하게 우편향이고요.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사실 사학계에서 별로 되지 못하다가 80년 광주의 충격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희 세대가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국가 정체성을 가장 많이 담보하고 있는 문건이 재헌헌법 아니겠습니까? 그 재헌헌법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합니다. 이 교과서가 단 한마디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을 대한민국의 그 재헌헌법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교수님께서는 최근 그 논란의 중심에 서시기도 했습니다. 그 교수님 동영상을 활용한 어떤 수업이 좌편향 수업 사례로 인용 보도가 되면서 많은 공격을 지금 받고 계신데요.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어야 했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급 되는 남노당이 한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급 프락치였으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마땅히 사용당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빨갱이 누명을 쓰고 죽어갔는데 저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유행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 따님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 그때 만약 죽었으면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제가 그 친일 세력, 그 다음에 독재 세력을 비판하는 활동을 많이 했고 특히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발표된 10월 12일 날 같은 날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친일 세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공안 세력이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헌법을 어떻게 파괴했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헌법을 유지해온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작업인데 그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더 특히
역사전쟁에서 표적이 됐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 불똥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 빠져 있는데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부활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와 부처 간 예산심사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다급해진 건 광주시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국제수영대회, 경전선 전초라 등 지역의 미래와 위상을 담보할 사업들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활시킨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대치로 심의 시기를 놓칠 땐 최악의 경우 정부 안대로 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광주 지역 공약사업 예산 반영률은 고작 5.7%. 14개 사업에 4조 7,300억 원을 약속해놓고도 현재까지 2,700억 원만 반영됐고 6개 사업은 아예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후보 시절 약속한 지역 공약 사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도 밝히는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버거운 지역 예산 확보가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란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86년 전 어제는 일제 탄압에 맞서 광주에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날입니다. 광주와 서울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6년 전 광주에서 울려 퍼진 학생들의 만세 삼창을 시민들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광주일고와 전남여고 후배들이 모여 그날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일제에 항거한 그런 민족 정신을 우리가 고양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서울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위나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항일 독립운동은 계속됐고 전국적으로 200여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항일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 의의나 규모면에서 3.1운동과 나란히 하는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86년 전에 오늘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항일 독립운동으로서 지난 2006년 학생 독립운동이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일이 되면서 서울과 광주 등 16개 지역을 돌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윤장현 시장과 장희국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려 일제와 맞서 싸운 당시 학생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이 80년을 이어가며 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이 남아있는 백일지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일이라는 이름을 없애자는 여론에 따라 개명 작업이 추진됐지만 바로잡힌 것은 도로 이름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백일초등학교입니다. 백일이라는 학교명이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부터 개명 작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공모를 거쳐 예향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학교명에 학생 독립운동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9월 교명 변경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우리는 빠지고 한번 교명 개명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 학교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서 근처 현수막과 안내 게시판 등에도 백일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바뀐 거라고는 도로 이름이 백일로에서 학생 독립로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근처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공원의 명칭도 그대로 백일공원입니다. 친일파 이름을 따가지고 된 것인데 그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왜 이걸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지 이건 조속히 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6도를 맞게 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친일파 김백일의 흔적은 여전히 광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집단 수은 중독 사태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따르면 남영전구 설비 철거 현장에서 일했던 45살 김모 씨 등 2명이 정상인보다 5배가량 높은 수은이 검출돼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수은 중독 산재 신청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고 조만간 근로자 6명이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1,000만 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 정보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모든 계약 정보가 자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000만 원 미만의 수의 계약 내용까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조라는 회계 프로그램에 대학 365 건을 연계해가지고 함께 그 즉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했지만 소액 수의 계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와 달리 1,000만 원 미만 계약 내용은 아예 시스템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계약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그 설정을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소액 수의 계약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전남 대부분 기초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액이 아닌 다른 계약들도 지자체들이 전부 공개하고 있는지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답변을 얻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롯데쇼핑과 광주시가 맺은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에 의뢰한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약 해지 여부와 고발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은 승인받은 면적보다 추가해 재임대 사업을 해 지난 3년 동안 2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최권료 지급을 미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분 개최권료 300만 달러를 9월 말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국제수영연맹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회를 반납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은 수영대회 예산을 국회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성관 광주전남 연구원장이 사퇴 압박 속에서도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광주전남 연구원은 상생전략연구실과 창의경제연구실 등 5개 연구부서와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영실 등 6실 4센터 일원체제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또 중국연구센터는 환황해 연구센터로 개명하고 연구의 범위역 확장을 통해 대중국 전진기지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 전북이 오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해외 호남 향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시도단체장들은 또 내년 수서발 KTX 개통과 함께 KTX 호남선과 전라선을 증편하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빛고울 봉사단의 경험을 호남 지역 다른 국제 행사나 대규모 행사에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마이스터고 신입생 경쟁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주 자동차 설비공업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경쟁률은 3.42대 1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국항만물류고와 완도수산고, 여수석유화학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4개 학교도 신입생 미달 학과 없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과기원과 서울대가 공동연구를 통해 10대 소녀의 난치병을 치료했습니다. 광주과기원 박성규 교수팀과 서울대 의대는 자가면역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소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발병 원인이 유전적 돌연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연변이 억제제를 투여해 증세를 호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자가면역성 장질환은 설사와 빈혈, 간염 등을 동반하는 난치병으로 이번 임상치료 결과는 국제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은 7억 7천만 주로 전달에 비해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3조 3천억 원대를 기록해 12%가 늘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쌍방울과 미래산업,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종텔레콤과 KD건설 등의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관과 재단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기념관이나 재단 설립은 의회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공감대를 쌓은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과 인천 등 타 지역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관리와 운영비 부담은 큰 반면 방문객은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가 광주 진곡산단에 들어섭니다. 어제 기공식이 열린 현대자동차 데이터 센터는 글로벌 판매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전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5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광주 데이터 센터가 그룹의 중앙 전산센터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안개가 말썽인데요.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장흥의 가시거리가 70m, 구례 90, 나주는 160m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하겠고요. 하지만 낮부터는 광주가 21도, 나주와 화순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4도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실내 환기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기 정화에 탁월한 식물에는 에피프레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게 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 따스한 가을 햇볕이 비추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영광이 4도, 나주 3도로 아침 공기는 차갑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구례 20도, 장흥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